안녕하십니까. 바로 그 프로그래머 서정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주제, 놀이 같은 프로그램, 객체지향은 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같은 프로그램, 객체지향은 가라? 이 내용은 과연 프로그램 교육은 놀이같이 쉬워야 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은 객체지향같이 어려운 개념은 배울 필요가 없는가라는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겠지만 다른 이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의 의견과 그 다음에 주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교육,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놀이같이 쉬워서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쉽게 접근하는 거에는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교육 자체가 놀이에만 치중하거나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교육이지만 객체지향이나 이벤트나 함수와 같이 고차원적인 이야기라도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은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놀이로 프로그램과 과연 친해질까?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운 만큼 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객체지향 하는데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우리는 객체지향을 알아야 하나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놀이로 프로그램과 친해질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귀여운 꼬마가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 제 둘째 아이의 사진입니다. 아주 귀엽지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일할 때 저희 가족과 함께 와이너리를 찾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 제 딸 나이가 4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귀엽고 조그만한 아이가 그 조망만한 손을 가지고 아이패드를 주었을 때 그 아이패드를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클릭해갖고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컴퓨터에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구나. 나중에 커갖고 이 아이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아이가 앵그리버드와 같은 게임에 열중하고 점차 아빠와 엄마에 대한 말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아이패드를 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 게임의 천재가 되거나 프로그래머가 되기보다는 그 전에 게임의 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어렵게 달래가면서 어렵게 그 아이패드를 뺏어갖고 다른 데 숨기고 다른 것으로 관심을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 아이패드를 주고 아이가 이렇게 터치해보고 이렇게 눌러보면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IT 기기와 친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아이에게 프로그램이나 IT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그런데 제가 최근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스크래치 교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크래치 교재들이 많은 책들이 정말 아이들의 흥미 위주로 놀이를 재미로 스크래치를 접근하고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접근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접근 방법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기 전에 프로그램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고 기초적인 교육이라도 어느 정도는
소양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은 바로 배운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크래치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첫째 아이가 몇 년 전 학교에서 스크래치를 배우고 처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바로 한양도성 소개라고 웹사이트에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으로 있는 한양도성 소개를 바로 스크래치로 만든 것이죠. 저는 굉장히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크래치 교육이 정말 고양이를 움직이고 색깔을 변하고 고양이가 돌아가고 하는 기초적인 스크래치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주로 게임이나 놀이 위주로 가르쳐줬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 주제를 주고 하나씩의 과제를 해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아이를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배운 대로 고양이가 움직이고 게임을 만들거나 간단한 동작을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아이는 아주 창의적으로 이런 사회시간에 배운 한양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프로그래머인 아빠로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한양도성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 대한 소개를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따오면서 소위 말해서 노가다 작업을 하면서 아이가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속으로는 우리 아이에게 함수와 이벤트와 객체 지향 같은 내용을 알려줬으면 좀 더 아이가 쉽게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래치로 책을 쓸 때 사실 주제 중에 기초적인 데이터와 조건문, 반복문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했지만 함수, 이벤트, 객체 지향 같이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런 이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이니까 좀 더 쉬워야 합니다. 이런 객체 지향과 같은 고차원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소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객체 지향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되고 함수도 아는 것이 좋고 이벤트도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다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0개의 장을 썼었는데 그 중에 과감하게 3개의 장을 제외하고 함수, 이벤트, 객체 지향 챕터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려를 많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 내용을 보고 사장님 판단해 주세요. 그 내용을 가능한 쉽게 쓰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소신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보시고 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시고 그 내용을 책에다 썼습니다. 그럼 과연 객체 지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객체 지향을 알고 사용하게 된 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파워빌더와 비주얼 베이직 같은 포지엘 랭귀지를 이용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비주얼 C++를 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상속, 다중상속, 그 다음에 객체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익히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을 배우게 된 것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의 자바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머 포럼에 시삽도 하면서 자바를 배우면서 객체 지향을 본격적으로 익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자바를 배웠을 때, 그 당시 초창기에 객체 지향을 배울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객체 지향 인젝터 무척 어렵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객체 지향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저희로서는 아주 긴장하고 들었지만 정말 이해가 하기 어려웠던 저희로서는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객체 지향 좋은 거라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라고 뭐 이렇게 넘어갔던 걸 기억합니다. 그 당시 선생님께 되게 죄송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선생님께서도 객체 지향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객체 지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냐, 안 돼야 되느냐라는 갑론을 막 하는 내용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에게 스스로 솔직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객체 지향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객체 지향을 왜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20년이 지난 프로그래머로서 객체 지향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제 책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객체 지향이라 함은 바로 손오공이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죠. 둔둔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봉 같은 무기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옆에서 보는 재미있는 사파의 내용처럼 바로 분신술입니다. 손오공은 바로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불면은 자신의 분신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죠. 손오공이 머리를 하도 뽑아서 탈모가 돼서 대머리가 되기 전까지 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후 불면은 바로 새로운 일을 해주고 새로운 객체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것, 손오공의 분신술이 객체 개념이 아닌가, 객체 지향의 개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 객체를 이렇게 예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바로 이벤트를 배우면서 우리가 비행선 게임, 비행선이 총알을 앞으로 쏘는, 포탄을 앞으로 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볼이라는 포탄은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화면에는 단 하나의 총알만 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 객체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바로 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여러 가지 기관총처럼 여러 개의 포탄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객체 지향을 이용하면 다수의 총알을 쉽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탄뿐만 아니고 적 비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보면 여러 개의 적 우주선이 나타납니다. 많은 수의 우주선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단 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 여기서는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객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제 객체 지향을 왜 쓰는지 아시나요? 만약 우리가 고양이 두 마리가 혈투를 벌이는 게임을 만든다면 꼭 객체 지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많은 포탄을 쏘고 수많은 우주선, 적 우주선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 포탄 100개를 전부 다 클래스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선,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우주선을 전부 다 클래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필요한 만큼의 클래스, 스프라이트로 만들고 필요한 만큼 복제해서 만들면 수도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100만 대군이 나오는 게임도 객체 지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객체 지향을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객체 지향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이것을 응용할 수 없겠죠. 앞에서 저희 아들이 만든 한양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객체, 클래스, 스프라이트, 복제의 개념을 알았다면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역을 클래스로, 스프라이트로 만들지 않고 객체를 이용해서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객체 지향과 같은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가르쳐야 되는 건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갖고 우리가 객체 지향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제가 수학에 지수함수, 지수와 로그라는 네 번째 장에서 나오는 예제입니다. 지수함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를 사실은 박테리아 세균의 증가로 하려고 하다가 좀 박테리아 세균이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보고 바로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후에 아들의 아들,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계속 나와서 결국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지수함수의 일반식, 수학에는 지수함수의 일반식으로 해서 y는 a의 x제곱, a는 1이 아닌 상수, 이런 것에 의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아, 너무 수학이 어려운가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올리고 있는 동영상, 수학 동영상 중 4장 지수함수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바로 스프라이트, 사람 스프라이트 단 하나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수, 번식 횟수를 지정한 다음에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세대에 2명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자, 한 명이 2명을 낳고 각자가 또 2명을 낳고 다시 2명을 낳고 다시 또 이거 2명을 낳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5세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와, 엄청나게 자식수가 늘어나는군요. 이것이 바로 지수적인 증가를 나타냅니다. 화면이 꽉 찰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손이 번성해서 하나의 민족이 이루고 꽉 차게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체를 이용해서 복제하지 않고 하나하나 만든다면 여기 6만 몇천 개의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다 만들어줄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스프라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제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놀이 같은 프로그램. 객체 지향은 가라? 다시 저의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놀이같이 쉽게 접하는 거에는 저도 동일하지만 아무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프로그램의 기초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객체 지향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내용, 객체 지향이라는 내용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라는 툴에 대해서, 스크래치라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언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스크래치 언어를 만든 MIT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스크래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언어와 툴이다 라는 내용이 써져 있죠. 여기서 이런 어린 시절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면 또 다른 언어,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C라든지 C++라든지 루나라든지 여러 가지 랭귀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스크래치를 이용한 프로그램 단원들에 대한 동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고 이것이 다 올라가면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교육 내용을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놀이 같은 프로그램, 객체 지향은 가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 저의 소신이 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꼭 제가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호응해 주신다면 저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바로 지금 구독을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내용을 올리는 바로 그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애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